벌금 몇백만 원, 이걸 내지 못해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이 한 해 5만 명이 넘습니다.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벌금 낼 돈이 없어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벌금을 못 내면 그 돈을 몸으로 대신 떼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노역장 유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벌금 대신 교도소에 들어가서 하루하루 일당으로 갚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가는 분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2021년에는 2만 명 정도였는데 가장 최근 집계로는 5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두 배가 넘게 뛴 겁니다. 그런데 당장 내 수중에 벌금 낼 돈이 없다고 해서 아, 난 이제 꼼짝없이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구나 하고 미리 체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이 그 벌금을 낼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신용조회도 전혀 하지 않고 이자도 한 푼 없이 빌려줍니다. 이름이 조금 특이한데요. 바로 장발장 은행입니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장발장 맞습니다.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채로 감옥에 갔던 그 장발장의 이름을 딴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바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 곳이 진짜 있느냐? 그럼 아무나 무이자로 다 빌릴 수 있는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을 오늘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자격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이곳이 어떤 곳인지 딱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면 믿기 어려우실 테니 실제 홈페이지를 직접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장발장들만이 빌릴 수 있는 장발장 은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게 사기는 아닌지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곳은 정부기관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은행도 아닙니다. 2015년에 인권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만든 비영리 단체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애초에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벌려는 목적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오직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정말로 신용조회 한 번 없이 완벽한 무이자로 빌려주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실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주느냐입니다. 먼저 한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최대 300만 원까지였는데요. 2026년 올해부터 최대 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른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장발장 은행이 무조건 500만 원을 꽉 채워서 빌려주는 건 아닙니다. 내 벌금이 300만 원이라면 딱 그 벌금 한도 안에서만 빌려줍니다. 반대로 내야 할 벌금이 500만 원을 훌쩍 넘어가더라도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딱 5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벌금이 얼마든 아주 적은 돈이라도 본인이 먼저 마련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이곳이 무이자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믿기 어려우실 테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발장 홈페이지를 직접 보시면 담보도 없고 이자도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담보 무이자 그리고 시중은행처럼 신용점수를 조회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곳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용점수가 아무리 낮아도 적어도 이곳에서는 신용점수 때문에 대출 거절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빌린 돈을 갚는 방식도 숨통이 트여 있습니다. 돈을 빌린 뒤에 최대 3개월은 원금을 갚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거치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렇게 숨을 돌릴 수 있는 3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빌린 돈을 나눠서 갚기 시작하면 되는데요. 300만 원까지 빌렸으면 12개월에 걸쳐서, 300만 원을 넘겨서 빌렸으면 18개월에 걸쳐서 갚아나가시면 됩니다. 어떤 방식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큰 목돈을 한 번에 갚으라고 재촉하는 게 아니라 신청자가 다달이 조금씩 무이자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주 착한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아무나 다 돈을 빌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준을 지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들이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기본 대상은 벌금형을 받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 벌금을 낼 수 없는 분들입니다.
심지어 이미 벌금을 못 내서 교도소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들 중에서도 심사에서 우선적으로 챙겨드린 분들이 따로 있는데요. 미성년자나 소년, 소녀 가장,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분들, 기초생활사고자 등 취약계층,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반대로 벌금형을 받았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는 범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은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단지 가난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을 막으려는 곳이지 모든 범죄를 다 봐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전하실 일이 있다면 이 점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청은 생각보다 방법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벌금을 못 낸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족, 지인, 사회복지사, 교도관까지 관계자라면 누구나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작 교도소에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서류를 챙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겁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그 벌금 미납자 본인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영상 잠깐 멈추시고 확인하시거나 이 화면을 지금 바로 캡처해 두시면 편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출 신청서와 신분증 같은 기본 서류에 벌금형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 몇 가지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서류들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약식 명령서나 판결문을 잃어버리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검찰청이나 법원에 요청하셔서 다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벌과금 납부 명령서가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벌과금 내역을 확인하신 다음 그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이미지 파일로 같이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갖추셨으면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중에 편한 방법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주의해 주세요. 서류를 들고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접수하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발장 은행은 일손이 부족해서 방문 상담은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매달 말에 열리는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서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최종 승인 여부는 심사가 끝난 뒤 1, 2일 안에 문자로 알려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빌리는 건 알겠는데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그 돈을 다 갚을 수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실제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벌금을 내지 못하고 결국 구속됐던 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둔 가장이었는데요. 다행히 이분이 장발장 은행의 도움으로 벌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빌린 돈을 갚아가며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기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돈을 빌렸다가 형편이 나아진 뒤에 오히려 후원자로 돌아온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갚는 방식도 놀라운데요. 앞서 12개월이나 18개월에 걸쳐 나눠 갚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매달 1,000원, 2,000원씩 몇 년에 걸쳐 갚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약 없이 오래 걸려도 이곳은 빨리 갚으라고 재촉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기다려줍니다. 그러니 당장 갚을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신청을 망설이실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벌금을 못 내도 무조건 교도소에 가는 게 아닙니다. 장발장 은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둘째, 2026년 올해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무담보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신용조회도 하지 않습니다. 셋째, 소년 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수급자, 어르신들 같은 분들이 우선입니다. 단, 음주운전처럼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는 범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넷째,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갖춰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다섯째, 갚는 건 형편에 맞춰 천천히. 이곳은 기다려줍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급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장발장 은행에 신청하셨는데 아쉽게도 심사에서 안 되는 분들도 분명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장발장 이용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또 다른 대안 대출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복잡한 신청 서류와 구체적인 신청 방법,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안 대출 정보까지 영상으로 이리저리 넘겨가며 다시 찾아보기 번거로우실까봐 이 모든 내용을 아주 꼼꼼하고 읽기 쉽게 글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당장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살짝 전해주세요. 시청자분들이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정직한 정보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